21번 문제 들어갑니다. 2020년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21번 문제는 별표 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라고 말했어요. 신고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출지문이 이렇게 조문이 틀리게 나온 것도 나중에 또 그대로 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상당히 시험장에서 친근감이 느껴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좀 이렇게 혼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천천히 읽어보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시설 보호가 우선이에요? 재가 보호가 우선이에요? 재가 보호가 우선이잖아요. 그죠? 시설 보호보다는 재가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국어 들어가는데, 시작.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 이건 맞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어떤 분들은 이 우선이라는 단어 앞에 시설 입소가 있으니까 시설 입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라고 했잖아요. 시설 입소에 우선해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재가복지가 우선인 거예요. 즉 재가보호가 우선이라는 지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자, 두 번 설명했어요. 자,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지금 현재 1급과 2급이 있어요. 예전에 3급이 있었거든요. 3급 없습니다. 3급 나오면 틀려요. 1급, 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이 나왔어요. 자, 제가 그랬죠. 무슨 령? 대통령령이라 그랬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딱 떨어지죠. 자, 이 지문들 잘 기억해 놓으시되 특히 질문이 많이 나왔던 2번이요. 2번을 놓치지 마세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2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엄청 쉬운 문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시된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것은입니다. 복지 31법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여기 뒤에 있는 건 볼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것만 배우면 돼요. 긴급복지지원법 맞습니다.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동에 관한 법률 맞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아니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22번 문제를 보면 수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정, 어디를 수정했냐? 여기를 수정했어요. 이 자리에 처음에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거든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원래 문제는. 그런데 이 문제가 출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복지 31법에 들어가요. 사회복지사업 적용 법률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복지 31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빼고 청소년 보호법을 넣은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교정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물론 법정 자격증은 아니지만 교정사회복지사가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회복사들이. 그래서 교정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3번 문제 또 나오죠.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뭐냐? 한부모 가족 지원법 됩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청소년 기본법. 제가 안 된다 했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됩니다. 푸드뱅크와 연관성 있는 게 마지막 네 번째거든요. 답은 3번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기본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것만 잘 숙지하면 돼요. 그러면은 안 틀리십니다. 자, 이제 24번 문제는 체킹하셔야 돼요. 24번 문제 체킹. 24번 문제 체킹.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옳은 것은입니다. 1번.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은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끊어요. 밑에 보니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회복지법인 맞아요. 근데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 영리법인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2번은 비영리법인이 들어가야 돼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기준,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죠. 법인은 대통령령인데요. 시설은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법인은 대통령령, 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이에요.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사회복지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뒤에 보니까 시장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여기를 틀리겠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니에요. 시설은 뭐라고요? 보건복지부령이라고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았죠? 상당히 뭐랄까요? 여러 군데를 출제인을 좀 생각하면서 말을 바꿔치기 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4번 문제 잘 알아놓으시죠? 2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권리구제의 절차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오지선다인 거 보니까 서울시 기출보건문제입니다. 최근에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더 나왔어요. 아주 이것보다는 더 단순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보시죠. 산재보험이 나왔고 건강보험이 나왔고 국민연금이 나왔고 고용보험이 나왔습니다. 4대 보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나왔어요. 산재보험은 1차가 심사청구고 2차가 재심사청구 맞습니다. 건강보험은 이의신청이 1차고 심판청구가 2차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이거 아니에요. 고용보험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예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예요. 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이의신청인데요. 이의신청은 2번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시도에 1차 이의신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불복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2차 이의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궁금하시죠?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권리구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권리구제 절차는 똑같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라고 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뭔만 하나 달라지죠? 여기잖아요, 이게. 건강보험이 이의신청, 심판청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이게 문제였어요. 권리구제 절차가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보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여기 2번의 별표.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26번 문제 별표. 26번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법령에 넣습니다. 26번 문제 별표 2개 쳐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급여액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급여 공식 프로비전은 1.2 A 플러스 B 1 플러스 0.05N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1.2는 40년 가입 시 소득 대체율 40%를 말합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40, 40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있습니다. 자, A는 우리가 평등 부분이라 하거든요. 소득 재분배 부분이라고 그래요. 소득 재분배 부분이라 그래요.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나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이나 같은 해당 연도에 받는다면 이 A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 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2천만 명이 가입자다. 그럼 2천만 명의 가입자의 기준 소득 월액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합산해서 2천만 명으로 나누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연금을 받기 전 3년간의 통계를 넣는 겁니다. B입니다. B는 이거는 소득 비례 부분이에요. 소득 비례, 즉 형평성의 부분입니다. 앞에는 똑같이 평등적으로 적용했지만 그러면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숫자가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이 냈으니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거죠. 자, 이것은 뭐겠어요? 그렇죠. 가입자 개인입니다. 가입자 개인의 평균 소득 월액이 됩니다. 가입자 개인의 평균 소득 월액이 됩니다. 자, 가입자가 쭉 예전부터서 가입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연금 수급 직전 연도의 화폐 가치로 바꾸어서 평균 소득 월액을 내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0.05N이 있는데요. 이 N은 20년 초과 가입 연월수입니다. 20년 초과 가입 연월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을 가입하지 않잖아요. 20년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5 곱하기 0이죠. 그러면 0이잖아요. 1 플러스 0은 1이죠. 따라서 여기 뒤가 사라져요. 여기가 1이니까 따라서 이것만 받는 거예요. 이거 1.2 곱하기 A 플러스 B만 받는 거죠. 이게 예전에 이야기했던 가맹노령연금. 지금은 가맹노령연금이란 말이 없어졌지만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을 초과했다. 내가 20년을 이상 넣었어요. 20년 초과해서 넣었다.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1이 되면 0.05가 살아요. 그래서 100분의 5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에 5%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못 넣은 분들이 이미 계속 가입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됐죠? 5%가 더 나오기 때문에 생존하는 동안. 그래서 더 받으려고 20년을 채우는 분들이 있다. 그 분들이 바로 이미 계속 가입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가입기간, 급여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거. 가입기간 중요하죠. 네, 가입기간 말씀드렸잖아. 20년을 이상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여기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도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최종 소득,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마지막 소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쭉 어떤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보험료 전체 총 내용이 중요한 거지 최종 소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반영합니다. 물가 변동률 반영해서 급여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연금 슬라이드제라고 했었죠. 앞에서 정책에서 했어요. 연금 슬라이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례만 길 뿐이지. 다음 사례에서 가백에 적용되는 사회보험급여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1번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이 요양급여는 의사에게 진찰받는 거, 수술받는 거, 환자 이송하는 거 모든 게 포함됩니다. 물론 간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현금으로 받는 거고요. 산재보험에서의 장애급여. 장해급여, 산재 처리된 거죠. 업무상 재해에 장애를 입은 겁니다. 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내가 지금 구직급여를 받을 것이 한 6개월이 남아 있어요. 근데 먼저 취업을 한 거죠.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못 받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구직급여. 거기에 절반을 주는 거예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자, 이 정도 설명해 드렸고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정규직 근로자라 합니다. 자, 뭐 그러면 4대 보험 빠져나가고 있겠죠. 휴일에 중학교 동창 친구들과 나들이를 갔어요. 손목을 다쳤네요. 자, 물어요. 산재 처리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휴일에 동창 친구들과 갔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을 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 후 거주지 부근의 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대요. 말씀하세요. 요양급여죠.
자, 업무를 수행할 때 약간 불편하지만 일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므로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다. 답은 1번입니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28번 문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쭉쭉쭉쭉쭉 나가서 어디까지냐면 35번까지입니다. 35번까지 모두 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사회보험에서 단독으로 잘 나온 거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보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에요. 어디예요? 건보공단이죠. 건강보험공단 맞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장기요양급여는 세 가지 급여가 있죠. 재가 시설에서 특별연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연금급여로 구분합니다. 맞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이잖아요. 1종과 2종.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시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장기요양 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내용 틀렸습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답은 3번 기역,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3번에 해설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리을 지문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라는 말도 없어졌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1번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은 시, 군, 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이 정도만 외워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삭제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신고,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외웠거든요. 근데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란 말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알면 돼요. 장기요양기관은 지정받는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자, 노트에 드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우리가 그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네 가지거든요.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진짜 잘 나옵니다. 시험에. 지금 이 지문에 그게 들어있어요. 들어갑니다.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시작.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1번 재가급여 우선 제공. 재가급여 우선 제공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입니다.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 그 다음에 4번 노인 등의 심신 상태, 생활 환경과 노인 등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여기 대목. 자, 맞습니다. 세 번째는 적정 제공입니다. 하나 남았죠. 이게 최근에 신설된 거거든요. 이건 좀 있다가 3번이 틀렸다는 건데 3번 보세요.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을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100분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걸 본인부담금이라 하거든요. 자, 틀렸죠? 바뀌었어. 자,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도 본인부담금이란 게 있는데요. 재가, 시설, 어떤 게 더 많이 부담해야 될까요? 당연히 시설이죠. 장기간 입소해서 집중적으로 받는 거니까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장기간 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한다. 이 수치만 알면 돼요. 수치만. 15, 20만 하시면 돼요. 뒤바뀌었어요.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 인지지원 등급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증 치매이면서 신체적 기능은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자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자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공.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재가급여 우선 제공,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 적정 제공, 자립적으로 생활 가능하도록 제공.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이거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답은 3번.